이분 진짜 유쾌한 분이에요, 보니까. 윤희숙, 제대로 아세요? 그 NHK 가서 내가 돈 내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 낸 거 아니래요. 하여튼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NHK가 2000년에 우리나라 정치를 강타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너는 도덕적이지 않고 난 도덕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너무 웃기고, 지금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서 자기 돈 안 냈대요. 남의 돈으로 술 먹은 게 자랑이냐고. 5.18 전야제. 지금 60대 환갑돼 갖고는 돈 봉투로 정치하고. 윤미향 씨가 우리가 몇 번 다뤘는데 저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 저분 얘기를 제가 보고 야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을 둘러싼 그 민주당계 인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게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분이 이번 주에 뭘 했냐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 기억나시죠? 지난번 2심에서 실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선고권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거 아시죠?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거는 법리적인 문제만 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2심 판결이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출마도 못 하실 게 거의 확실한 분인데 왜 지금 출판 기념회를 할까?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판 기념회에서 한 얘기가 이게 갸우뚱하게 되는 갸우뚱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2020년 이분이 비례 달기 전부터 사실 그 수사를 받았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 한 것 때문에. 근데 그때 이분이 이해찬 씨를 찾아갔더니 이해찬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네 왜 자료를 안 태웠냐? 우리는 운동할 때 자료 다 태웠는데 왜 증거를 남겨놨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내가 민주당 배지를 달고 나니까 이렇게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보시면 이분이 저 얘기를 민주당 자기가 당원이 되고 나니까 입당해서 민주당 배지를 달고 나니까 내가 되게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해찬 씨가 자기네는 운동할 때 자료 다 태웠는데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해찬 씨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끌어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운동할 때 자료 다 태웠는데 라는 얘기는 당연히 뭘 태우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 걸릴 만한 자료가 많았나 보죠? 뭐 운동하시면서 무슨 불법을 많이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대부처럼 그동안 행세해온 이해찬 씨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을 뿐더러 불법을 밥 먹듯이 했고 그것을 의식했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얘기를 윤미향 씨가 지금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이분이 지능이 괜찮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좀 정상적인 지능이신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은 지금 실형을 확정될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도 좀 의심스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축사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참석까지 했대요. 참석까지 해서 이 윤미향을 내쫓았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 지금 법률 2심에서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 장관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게다가 조국이라는 사람은 명상을 보내면서 마녀 사냥을 검찰에 의해서 당한 것을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좋은 책이다 이랬대요.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자기도 울컥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사람을
세계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 2심에 유죄 나온 사람을 이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도 웃긴데 조국이나 저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이름값이 되게 올라 있는 사람들인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들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들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이 거기다 현직 의원들까지 여기를 도대체 왜 왔을까? 인 거죠. 왜 왔을까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 남편분 이분이 그 간첩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유죄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이 386 운동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저 인터넷 신문 같은 거 하면서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뭐 후원금 그 징수하고 이러는 일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해찬 운동권의 대부, 그 다음에 그 중딱 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뭘로 엮였냐면 자료 우린 다 태웠는데 왜 너네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이 굉장한 불법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별로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불법을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직 장관 수석이라는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아부를 떨어요. 그래서 나라가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시간을 사는 거죠.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완전히 햇빛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우쭈쭈 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들끼리 그냥 돌아앉아서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찬 씨는 뭐 민주당의 대부고 이분 아직 현역 의원이고 현역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아부를 하고 뭐라고요 아까? 세계 평화를 위한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게 이분들을 참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청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랑 이 윤미향 씨 얘기만큼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 얘기 지난주에 우리 이분 얘기했잖아요. 저기 송영길 씨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임수경 씨가 썼던 그 글에 따르면 이분 제일 즐겁게 노신 분이잖아요. 여자 끼고 뭐라 그랬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열창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음날 아침에 이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 술판 전야제에 참배하러 와서 술판 벌린 걸로 사실 이때 정계 은퇴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근데 지금 당시에 정계 은퇴 안 하고 축출되지 않고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이분이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무슨 한동훈 장관이 도덕적으로 안 살아서 돈 모으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살아서 돈을 못 모은 것처럼 지금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 못 얻고 연립주택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아니 이거 보세요. 20년 넘게 역대 연봉자로 살아놓고 20년 넘게 억대 연봉자로 살아놓고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5선 국회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하셔놓고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도 돈을 못 모은 거는 필시 저렇게 노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여자 있는 술집에 양주 먹으러 다니는 버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필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핸드폰을 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더라고요. 근데 윤희숙 의원님 이러면서 영상 편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영상 편지가 뭐냐면 너무 재밌는 분. 이분 진짜 유쾌한 분이에요 보니까. 윤희숙 제대로 아세요? 그 NHK 가서 내가 돈 내지 않았어요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 낸 거 아니래요. 하여튼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저그 NHK가 2000년에 우리나라 정치를 강타했던 사건입니다. 5.18 참배하러 간 젊은 초선 의원들이 배지 달자마자 5.18 참배하러 간 밤에 여자 끼고 술 먹고 거기 들어온 여성 정치인한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욕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끄댕인가요? 뒷덜미인가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때 이미 정계에서 그 싹수가 노랗다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사건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너는 도덕적이지 않고 난 도덕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너무 웃기고 지금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서 자기 돈 안 냈대요. 남의 돈으로 술 먹은 게 자랑이냐고 5.18 전야제. 지금 60대 환갑돼 갖고는 돈 봉투로 정치하고 젊었을 때부터 남의 돈으로 양주 먹고 다닌 게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나 정말 아니 진짜 얼굴도 너무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가 돈 낸 거 아니라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젊을 때는 남의 돈으로 양주 먹고 나이 들어서는 돈 봉투로 남들한테 찔러주고 받으면서 정치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그거를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586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가 남의 돈으로 술 먹고 다니고 비싼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참배하러 가서 가서 그런 짓을 한 것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돈 봉투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그 윤미향 씨가 이해찬 씨가 왜 자료 우린 태웠는데 너네는 안 태웠냐라고 얘기하는 걸 자랑한 거랑 이분이 지금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자기 돈 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직도 본인들이 군사 독재 하에서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 불법을 해도 다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80년대 운동권 학생의 마인드를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지도층 인사인데 법을 우습게 알고 남의 돈 우습게 알고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거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저 세력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최대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지금 총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제 드디어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